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팬데믹으로 인해 TVN 윤식당이 한옥 숙박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윤스테이가 방송되고 나자 일각에서는 윤식당 또 스페인 하숙대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4대 주이냐, 왜 절절 매느냐, 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수선이냐, 지나치게 정중하다, 또 서비스가 과하다, 굳이 영어를 써야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타지에서 배려받고 챙김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또 숙소에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으면 편하고요. 그 지역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죠. 또 한쪽에서는 왜 외국인 손님만 받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첫날 오신 손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우크라이나 분들, 또 한국으로 발령받은 미국인 가족, 한국어, 한국 영화를 공부하러 온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청년, 국제백신연구소 한국연구본부에 근무 중인 네팔인 가족, 이런 분들이었어요. 다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갇혀서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능을 통해서 모처럼 콧바람 한번 쐬어드리고, 그리고 요즘은 그 각 지역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을 챙겨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소개되는 마당에 제대로 된 한식을 선보이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왜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떡갈비를 선택했느냐 나무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간편한 요리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니까 정성스러운 음식을 소개하는 거 저는 좋았습니다. 물론 주방 인력 정유미 씨, 박서준 씨 고생이 막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색 창연한 한옥이 소개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BTS 방탄소년단이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로에서 특별한 무대를 펼쳐서 화제가 된 바 있고, 또 슈가 씨가 따로 용인 대장금 파크에서 대취탁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관심을 모았었죠. 많은 글로벌 팬들이 위시리스트에 이 장소들을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발목이 묶인 시기지만 언제까지나 팬데믹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이제 슬슬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하잖아요. BTS의 경복궁, 또 용인 대장금 파크에 이어서 우리나라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가옥, 여기에 세계의 눈길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그냥 긍정적인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윤스테이 출연진 중에 눈에 띄는 분은 단연 윤여정 씨입니다. 윤여정 씨하고 최우식 씨의 케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배려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예전에 TVN 유키즈 언더 블럭의 장점으로 유재석 씨가 길을 가다가 마주친 분들, 어르신이거나 어린 아이들이거나 이름을 묻고 이름을 불러주는 점을 꼽았었는데요. 며칠 전에 KBS 한국인의 밥상 1월 5일 494회를 보면 그날 새벽 5시에 최불암 씨가 차에 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본을 살펴보세요. 만날 사람들 이름을 알아둬야 하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시면서 틈틈이 대본을 챙기시고 또 수첩을 꺼내서 메모도 하신다고 합니다. 윤여정 씨도 첫날 손님을 맞이하면서 이름을 물었어요. 첫 손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여성들이었는데요. 리, 디아나, 나탈리. 저도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서빙을 할 때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시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거,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나이의 한계를 요즘 느끼는 것이 고유명사, 특히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친한 친구 이름도 막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윤여정 씨가 애써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서진 씨, 최우식 씨가 구례 역으로 네팔 손님 니메스 씨 가족을 마중하러 갔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깼는지 막 보채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최우식 씨가 혹시 배고픈 거 아니냐, 사탕이나 초콜릿을 줘도 되느냐 하더니 저녁 먹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하고 다시 되묻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거나 주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밥 먹기 전에 간식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는 거. 이거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차에 오르자마자 또 아이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뿌레님이라고 해요. 그날이 마침 뿌레님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요청으로 출연진이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뿌레님은 이 사진 두고두고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기생충의 두 배우 최우식 씨, 박서준 씨, 그리고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씨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현재 미나리로 미국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 수상 행진을 벌이고 있는 윤여정 씨. 앞으로 남은 일은 2021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느냐 마느냐이지 싶은데 2019년 기생충에 이은 쾌거가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기원해 볼까요? 또 하나 의미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숙소 선에 묵게 된 미국인 크리스 씨 가족. 처음에는 제작진이 준비해둔 털신을 실내에서 신는가 하면 대청마루에서 팽이를 가지고 노는데 좀 예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작진의 안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 시간에 아이들 로건하고 캐롤라인을 위해서 콜라를 주문했는데 이서진 씨가 콜라는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제니퍼가 딱 눈치를 채더라고요. 아, 따로 사러 갔구나 하고 알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 이서진 씨가 오면 콜라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한다, 배려해 준 거니까 라고 가르치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 그 연예인 가족의 민폐, 세간의 화두인데요. 이런 밥상머리 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칭찬과 지적을 굳이 나눈다면 한 8대2?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의식주 중에 한복의 부재입니다. 이전에 KBS 미녀들의 수다에 나온 그 외국 여성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본 코리아 홍보 영상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전통 의상 한복은 도대체 어딜 가면 볼 수 있느냐, 기대에 차서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진짜 거리에서 한복 보기 어렵잖아요. 결혼식에나 가면 볼 수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고궁이나 한옥마을에서 그 대여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요즘 그런 장면도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윤스테이에서 좀 한복 맵시를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넷플릭스 킹덤 때문에 외국인들이 갓을 신기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서준 씨, 최우식 씨가 갓 쓰고 도포 입은 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복을 입고 일을 하는 건 불편하니까 뭐 인서트에라도 끼워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한복을 그렇게 홀대하는 걸까요? SBS 만남의 광장 57회 1월 14일 방송에서 그 사극 의상을 입고 상황극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연진 모두가 저고리 옷고름을 못 매는 거예요. 설정이었겠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실제로 못 맸어요. 다들 대충 엮어놨어요. 연예인들 어쩌다 한복을 입을 기회가 생기면 스타일리스트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대신 매줬겠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복 옷고름을 매지 못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한복 옷고름 맬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윤스테이의 그 한복의 부재가 더 아쉬웠습니다. 화제의 영상 그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여기에 이제 살짝 맛보기처럼 한복이 등장하긴 하지만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한복을 소개하고 있는 건 역시 BTS 방탄소년단이죠. 얼마 전에 기사 하나가 나왔잖아요. 한국계 미국인 메릴린 스트리랜드 미 연방 하원의원이 첫 등원을 하면서 한복을 입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사에 한복이 나오는 것도 요즘은 보기 드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그 재벌가 만화님들이 한복을 이렇게 떡하니 차려입고 나오곤 했는데 그것도 요즘은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우나마 한 달에 한두 번이라 약식이라도 이 한복을 좀 입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보시고 이건 뭐 복고 채널인가 그렇게 여기지는 말아 주시어요. 또 하나 아쉬운 건 오랜 전통의 그 고택이 훼손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인데요. 쌍산제가 대중에게 소개된 건 2008년 KBS 해피 선데이 1박 2일을 통해서예요. 그 제가
10년이 지난 후죠. 2017년 늦은 여름에 쌍산제에서 묵었었는데 그때까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일체 화기 사용을 금하고 있었고 숙박을 위해서 각 방에 화장실하고 샤워 시설을 드렸지만 그 외에는 더 이상 편의 시설을 추가하지 않았더라고요. 잠금 장치가 이게 숟가락이었던 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윤스테이가 이번에 안채, 그러니까 예전에 안방으로 쓰였던 공간이죠. 거기를 다이닝 룸으로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유리문을 달았어요. 관리동 뒤편을 넓혀서 부엌을 들였고요. 그 결과 예전 풍습대로 부엌에서 안방까지 밥을 나르게 됐는데 옛날 그 어르신들, 특히 어머니들 관절이 남아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차라리 그 담장 밖에 집을 한 채 장만을 해서 거기에 부엌하고 식당을 꾸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연진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 관리동부터 그 진이라는 숙소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돌계단도 있고 한데. 이렇게 소소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문화를 잘 소개하고 있다는 점, 또 배려를 배운다는 점에서 윤스테이 발군입니다.